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분수령 슈퍼 화요일 대결에서 민주당 힐러리, 또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압승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슈퍼 화요일 경선 결과의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제임스 김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슈퍼 화요일 경선이 치러졌는데 지금 개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일단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들으신 대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 것 같고요. 네. 몇몇 경선주에서는 크루즈 후보, 공화당 쪽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조금 더 선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민주당 경선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8곳 정도에서 승리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측했던 바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알라바마주, 아켄소주, 조지아, 또는 테네시주, 텍사스, 버지니아, 등등 네. 이러한 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좀 더 선전할 거라고 예측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 유권자 지지층이 좀 높은 쪽에 속하는 주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클린턴 후보가 좀 더 유리했고요. 네네. 트럼프 후보는 모든 주에서 압도적이었지만 예상대로 크루즈 후보가 텍사스주의 출신이다 보니 네. 텍사스주에서는 좀 크루즈 후보에 비해 약간 처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선 대의원 표가 비례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위 아니면 2위 정도 뛰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우선 저희가 이제 민주당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있는데요. 매사추세츠주가 또 경합 지역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지금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막상막하예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라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51% 정도,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 후보가 한 48% 정도. 매사추세츠주는 네. 샌더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주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진보 세력이 좀 더 강한 주인데 아직 들어온 경선 결과 자체에서 이 좀 막상막하라는 점. 을 봤을 때는 클린턴 후보가 많이 선전한 거 아닌가 예상 밖으로 네네.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샌더스 후보가 좀 앞서는 곳이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주 그리고 오클라호마 그리고 콜로라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콜로라도는 아직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개표가 아직 돌아온 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클라호마에서도 좀 선전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어느 정도 예측한 거예요. 소수 유권자층이 좀 약간 낮은 쪽에 속하는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클린턴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 득표한 수가 더 많다라면 어떻게 보면은 포기 선언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샌더스 후보가. 네.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주를 이겼다는 것 자체는 네네. 예측했던 결과다. 네. 지금 샌더스 후보는 그래도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의원 개표수만 따지면 한 지금 20% 정도밖에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클라호마주, 그다음에 콜로라도주, 그다음에 매사추세츠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고 네. 버몬트주를 이긴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할 겁니다. 네. 어느 정도 희망이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돌풍이 완전히 이제 잠재워진 것은 아니고 좀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두고 보자라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힐러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치 본선을 겨냥하듯이 이제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버니 샌더스 후보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느 정도 예측했던 이겼다. 결과다. 예. 그렇다면 경선을 넘어서 본선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클린턴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 이번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공화당을 살펴볼 텐데요.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만약에 텍사스까지 네. 몰고 갔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네. 지금 봐서는 텍사스주,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주에서 크루즈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체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예상 밖으로, 예상 외로 좀 그렇게 뭐 예측했던 정도로까지 몰고 가진 않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만큼의 압승까지는 아니고 루비오나 뭐 크루즈도 조금은 선전을 했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루즈가 텍사스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이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예측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수파인 그 뭐 기독교 기본 베이스의 그 유권자 지지층이 많은 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크루즈 후보가 잘 할 거라고 대충 예측한 뭐 주들이기도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트럼프 후보가 이 두 주에서도 되게 꽤 선전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이 주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큰 의미를 두기는 아직은 좀 약간 이른 것 같아요. 네. 루비오는 어떻습니까? 미네소타주에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루비오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루비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경선 지역은 북부 또는 동북부 지역.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넘어가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 주들이 좀 더 루비오 후보에게는 좀 유리해요. 그렇다면은 이번 달 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번 경선에서 루비오 후보의 전략은 3월 말까지 어떻게 버티냐. 네. 이게 이제 큰 전략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이야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뭐 지금 크루즈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 걸로 그냥 포기하고 단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크루즈 후보를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루비오 후보로서는 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위, 3위만도 아니고 4위, 5위에 지금 후보들이 또 있어요. 벤 카슨 네네. 후보와 그다음에 전 케이식 후보. 이 후보들도 포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단합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네. 보면 좀 이른 거 아닌가. 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가능성은 어디나 있겠죠. 네. 예. 근데 카슨 후보나 케이식 후보가 포기를 하지 않은 한 루비오 후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포기하겠다는 그거는 좀 약간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크루즈 후보로 모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후보와 크루즈 후보와 루비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층이 다 다릅니다. 뭐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남은 경선을 치르게 될지 네. 만약에 크루즈 후보 밑으로 루비오 후보가 들어간다면 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KKK 논란에 이른바 휩싸이고 있는데 이 논란이 앞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뭐 CNN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뭐 네.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KKK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분이 앵커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좀 약간 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지도층이 네네. 다 뭐 비판의 말을 계속 했는데 이번 슈퍼 투스데이 경선 결과만 봐도 별로 큰 영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결과를 놓고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제 관심은 본선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상황 이대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붙는다면
본선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서 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본선에서 겨루게 된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공화당 소속인 유권자들 중에서 30%가 트럼프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 예. 그렇다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당 내부에 3명 중 1명이 네. 당 소속인 당 대표 트럼프 후보를 뽑지 않겠다.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할 겁니다. 네, 그 공화당 지도부나 주류도 이제 트럼프가 본선에 나가는 것을 좀 탐탁지 않아 해 왔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한 선거가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로 인해서 공화당이 새로운 무슨 변화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에게 이용당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이번 선거를 한번 지켜보고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2주 뒤면은 미니 슈퍼 화요일이 또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 경선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네, 아주 중요해요. 예. 공화당 경선에서 5주가 하루에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미소리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다음에 오하이오주.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주만 빼고 다른 주들은 데이원 표를 승자 독식제 방식으로 나누게 돼요. 1등이 네. 다 갖는 거죠. 네, 1등이 모두 다 갖게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례적으로 지금 분배되고 있는데 네네. 15일 이후로 승자 독식제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조금 더 그 윤곽이 드러날 그런 경선,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화요일 경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